한정임은 그날 며느리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물론 며느리는 없었다. 그녀는 아직 결혼도 못했다. 그런데도 고소라는 단어가 먼저 떠올랐다. 아기를 품에 안는 순간 그 작은 울음이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붙잡아 끌어내릴 걸 알았기 때문이다. 새벽 2시 골목은 얼음 냄새가 났다. 가로등 아래 검은 비닐봉지처럼 구겨진 담요가 있었다. 담요 속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움직임이 보였다. 정임은 발걸음을 멈췄다. 숨이 얕아졌다. 누가 봐도 이상했다. 누가 봐도 손 떼면 안 되는 일이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손이 먼저 나갔다. 담요를 살짝 들추자 붉게 상기된 얼굴이 드러났다. 갓난아기였다. 입술이 파랗게 질렸다. 울음은 거의 끊어질 듯했다. 정임은 주변을 둘러봤다. 골목 끝엔 편의점 불빛이 희미했고 맞은편 창문들엔 커튼이 닫혀 있었다. 사람은 없었다. 대신 어딘가에서 시동이 꺼지지 않은 차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낮게 웅웅거렸다. 정임의 입이 저절로 움직였다. 야, 이게 무슨...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기가 작게 기침을 했다. 정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신고해야 해.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야.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손바닥이 아기의 등 쪽에 닿자 살같이 너무 차가웠다. 정임은 아기를 안았다. 몸이 믿기지 않을 만큼 가벼웠다. 그 순간 아기 옷 안쪽에서 딱딱한 것이 손가락에 걸렸다. 작은 금속 조각이었다. 목걸이인지 메달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손끝에 날카로운 모서리가 느껴졌다. 정임은 그걸 꺼내려다 멈췄다. 멀리서 차 소리가 조금 가까워졌다. 정임은 본능적으로 아기를 더 꼭 끌어안았다. 그리고 골목 밖으로 뛰었다. 그녀는 뛰면서도 계속 입술을 깨물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팔 안에서 아기는 아주 작게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숨을 쉬고 있었다. 정임은 그 숨소리를 듣는 순간 자신이 돌아설 수 없다는 걸 알아버렸다. 정임은 집 앞 계단에 올라서자마자 발이 풀렸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렸다. 손가락은 얼어붙은 듯 굳어 있었다. 아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그녀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방바닥에 담요를 깔았다. 방 안은 난방이 약했다. 오래된 보일러는 늘 늦게 반응했다. 정임은 수건을 뜯어 물에 적시고 전기장판을 최고로 올렸다. 급하게 하는 일이라 손끝이 자꾸 엇갈렸다. 아기의 얼굴을 다시 보니 눈두덩이엔 눈물이 말라 있었다. 입가가 파르르 떨렸다. 정임은 아기의 등을 두드렸다. 괜찮아. 괜찮아. 아니, 내가 뭘 괜찮아야 해. 말이 헛나왔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속으로 생각했다. 병원에 가야 해. 그런데 병원에 가면 기록이 남아. 정임은 휴대폰을 꺼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110을 누르면 끝이었다. 이건 정답이었다. 그런데 손가락이 숫자 위에서 멈췄다. 정임은 그 이유를 스스로도 몰랐다. 잠깐의 침묵 후 그녀는 동네 약국으로 향했다. 아기를 이불에 감싸 안고 모자를 눌렀었다. 새벽이라 거리는 조용했다. 가로등 아래서 그녀의 그림자만 길게 늘어졌다. 약국 불은 꺼져 있었지만 안쪽 방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났다. 정임은 문을 두드렸다. 잠시 뒤 약사 김 씨가 졸린 얼굴로 나왔다. 정임 씨? 이 시간에 웬일이야? 정임은 말을 고르지 못했다. 아이가 열이 있는 것 같아서요. 아니, 열이 아니라 그냥 좀. 김 씨가 이불 속 아기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
이거 어디서 데려왔어? 정임은 숨을 삼켰다. 길에서 그냥 주웠어요. 김 씨의 눈이 가늘게 떨렸다. 신고는? 정임은 고개를 조금 돌렸다. 아직 못했어요. 김 씨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아 잠갔다. 일단 안으로 들어와. 감기든 저체온이든 지금 위험해. 정임은 그 말에 안도하면서도 더 불안해졌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부터는 아는 사람이 생긴 거야. 소문은 반드시 퍼져. 김 씨가 아기의 맥박을 재고 체온계를 물렸다. 체온이 너무 낮아. 이건 장난 아니야. 병원 가야 해. 정임은 고개를 저었다. 병원은 좀. 김 씨는 정임의 얼굴을 똑바로 봤다. 정임 씨, 이 아이는 사람이야. 기록보다 생명이 먼저야. 정임은 말문이 막혔다. 그때 아기가 아주 작게 울었다. 그 울음이 정임의 가슴을 바늘처럼 찔렀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딱 오늘 밤만요. 오늘 밤만 살려놓고 내일은 생각할게요. 김 씨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약 봉투를 꺼냈다. 그럼 이거라도 챙겨.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오늘은 절대 혼자 하지 마. 정임은 약 봉투를 품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 안으로 들어오자 보일러가 그제야 따뜻해졌다. 그녀는 아기를 전기장판 위에 눕히고 이불을 덮었다. 아기의 숨이 조금 더 고르게 들렸다. 정임은 무릎을 꿇고 한참을 바라봤다. 아기의 눈은 감겨 있었고 속눈썹은 젖은 채로 달라붙어 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름도 없는 애를 내가 안고 왔네. 그녀는 아기의 손을 살짝 잡았다. 손가락은 성냥개비처럼 얇았다. 그 작은 손이 그녀의 엄지를 움켜쥐는 순간 정임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때 현관 쪽에서 툭 하는 소리가 났다. 우편함 소리였다. 새벽에 누가 우편물을 넣을까? 정임은 몸을 일으켰다. 문틈에 끼워진 종이 한 장이 보였다. 정임은 종이를 집어들었다. 아무 글자도 없었다. 대신 뒷면에 펜으로 눌러 쓴 듯한 짧은 문장이 있었다. 그 골목에서 봤습니다. 정임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누가 나를 봤다고? 종이를 뒤집어도 더는 없었다. 이름도 번호도 아무것도. 그녀는 창문 커튼을 살짝 젖혔다. 골목은 조용했다. 그러나 가로등 아래 검은 그림자가 잠깐 스쳐 지나갔다. 사람이었는지 착각이었는지 분간되지 않았다. 정임은 커튼을 급히 닫았다. 숨이 가빠졌다. 아기에게 시선이 돌아갔다. 아기는 아직 자고 있었다. 정임은 입을 손으로 막았다. 큰일 났다. 말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휴대폰을 다시 꺼냈다. 111을 누르려다 멈췄다. 그 다음엔 119, 그 다음엔 김씨 약국. 정임은 번호를 누르지 못한 채 폰을 내려놓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신고하면 끝이야. 아이는 시설로 가. 나는 뭐가 돼? 그녀는 스스로에게 대답하려 했다. 그게 맞아. 그게 정답이야. 그런데 정답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대신 다른 말이 떠올랐다. 내가 지켜야 해? 정임은 그 말이 무서웠다. 누구에게도 지키겠다고 약속한 적 없었다. 자기 인생도 잘 못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아기의 옷 안쪽에서 걸렸던 금속 조각을 떠올렸다. 조심스럽게 아기의 옷을 살짝 젖혔다. 작은 체인에 매달린 얇은 메달 같은 것이 있었다. 뒷면엔 아주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정임은 눈을 가까이 대고 읽었다. D, Y. 영문 두 글자였다. 그녀는 혀로 입술을 적셨다. 도윤? 그 순간 아기가 눈을 아주 잠깐 떴다. 정임의 얼굴을 보는 듯 하더니 다시 감았다.
그 짧은 눈맞춤이 정임의 마음을 찢어 놓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가 나를 보고 있는 거야. 나를 믿는 거야? 정임은 결국 폰을 끄고 문고리에 걸쇠를 하나 더 걸었다. 그리고 아기 옆에 앉아 밤을 새울 준비를 했다. 아침이 되자 정임의 눈은 퉁퉁 부었다. 잠을 제대로 못 잤다. 아기의 숨소리가 끊길까봐 자꾸 손을 뻗어 확인했다. 그래도 아기는 조금 더 따뜻해졌다. 울음도 커졌다. 살아있다는 소리는 때로는 안심이고 때로는 공포였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2번, 3번. 똑똑한 리듬이었다. 정임은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벌써 왔어? 누가 신고했나? 문 밖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경찰입니다. 한정임 씨 맞죠? 정임은 손바닥에 땀이 찼다. 창문으로 밖을 보니 제복이 아니라 사복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러나 허리춤에 배지가 보였다. 정임은 문을 아주 조금 열었다. 무슨 일이세요? 남자는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오 형사입니다. 어젯밤 유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근처 골목에서 아기 울음소리 들었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정임의 목이 말라 침이 넘어가지 않았다. 아기요? 오 형사는 정임의 눈을 똑바로 봤다. 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정임은 머릿속이 하얘졌다. 거짓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목이 굳어나오지 않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지금 솔직히 말하면 아이는 뺏긴다. 지금 숨기면 나는 범죄자가 된다. 정임은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그 작은 움직임을 오 형사가 놓치지 않았다. 한씨 문틈으로 울음소리 들립니다. 정임은 순간 뒤를 돌아봤다. 방 안에서 아기가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오 형사의 표정이 굳었다. 아이 있네요. 정임은 입술을 떨었다. 그게 잠깐만요. 정말 잠깐만. 오 형사는 문을 더 열려 하지 않았다. 대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원칙은 원칙입니다. 아이는 보호 조치가 필요해요. 정임은 숨이 턱 막혔다. 보호요? 보호라는 게 데려가서 다시는 못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이 너무 빨리 튀어나왔다. 정임은 스스로 놀랐다. 오 형사는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올렸다. 아이를 키우실 겁니까? 정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오 형사가 한 걸음 다가왔다. 이 아이를 찾는 사람이 생기면 당신은 돌려줘야 합니다. 정임은 가슴을 움켜쥐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찾는 사람? 버린 사람이? 그런 사람이 다시 와? 오 형사는 조용히 덧붙였다. 어젯밤 누군가 당신을 봤다고 했습니다. 정임의 몸이 굳었다. 그 한마디가 어젯밤 종이 쪽지와 이어졌다. 그녀는 겨우 입을 열었다. 누가요? 오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건 그냥 유기만은 아닐 수 있어요. 오 형사가 돌아간 뒤 정임의 집은 더 조용해졌다. 밖의 소음도 줄어든 듯했다. 정임은 창문을 닫고 커튼을 끝까지 내렸다. 아기는 배고파 울었다. 정임은 분유를 타는 손이 서툴렀다. 온도 맞추다가 다시 식히고 또 다시 데웠다. 아기는 울면서도 젖병을 찾아 고개를 돌렸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애처로웠다. 정임은 젖병을 물리며 숨을 길게 내쉬었다. 미안해, 내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아기의 울음이 조금 줄었다. 작은 입이 오물거렸다. 정임은 그 움직임을 멍하니 봤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지금 엄마 흉내를 내고 있네. 그녀는 엄마라는 단어가 입안에서 굴러다니는 게 불편했다. 엄마가 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미래에 아이가 있을 거라는 상상도 하지 않았다. 그런 상상은 늘 누군가에게 빼앗겼거나 스스로 접어둔 것이었다. 정임은 아기 옆에 둔 메달을 꺼냈다. 뒤, Y 두 글자가 다시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그 글자에 이름을 억지로 붙여보았다. 도윤. 입으로 말하자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졌다. 서도윤. 성까지 붙여버리니 더 무거워졌다. 마치 도장을 찍는 것 같았다. 한 번 찍으면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정임은 아기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 이름이 있어야지. 그래야 누가 널 불러도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 테니까. 아기는 젖병을 빨다가 잠깐 멈췄다. 그리고 정임 쪽으로 손을 뻗었다. 정임의 손가락이 그 작은 손에 잡혔다. 그 순간 정임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내가 이 아이를 잡은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나를 잡는다는 느낌이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이 아이가 나를 붙잡았어. 정임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올라왔지만 삼켰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울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약속했다. 오늘까지만, 오늘만, 내일은 정답대로 할 거야. 그러나 그 약속은 말뿐이었다. 그녀는 이미 정답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멎었다. 누군가 집 앞에 잠깐 섰다가 떠나는 발소리가 들렸다. 정임은 숨을 죽였다. 아기는 그 와중에도 정임의 손을 놓지 않았다. 정임은 그 손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도윤아, 나 무서워. 그날 저녁 정임은 분유와 기저귀를 사러 잠깐 밖으로 나갔다. 아기는 김씨 약국에 맡겼다. 정임은 잠깐만요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다. 김씨는 묻지 않았다. 대신 정임의 어깨를 툭 치고 말했다. 빨리 다녀와. 그리고 혼자 결정하지 마.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혼자서 무너지고 있었다. 마트로 가는 길 골목 입구에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다. 번호판이 낯설었다. 차 안은 어두워서 사람이 있는지 없었는지 보이지 않았다. 정임은 무심한 척 지나가려 했지만 시선이 끌렸다. 속으로 생각했다. 설마 어제 그 차? 그 순간 차 창문이 아주 조금 내려갔다. 안쪽에서 누군가의 눈이 보였다. 눈동자가 정임을 따라 움직였다. 정임은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발걸음이 꼬였다. 마트에 들어가면서도 등 뒤가 뜨거웠다. 마트 안은 밝고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정임은 장바구니를 들고도 물건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기저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종류가 너무 많았다. 그녀는 숫자와 글자를 읽으려다 포기했다. 옆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아가 키우세요? 정임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젊은 엄마가 미소를 지었다. 정임은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아니요, 그냥. 젊은 엄마는 지나가며 덧붙였다. 처음엔 다 그래요. 금방 익숙해져요. 그 말이 정임의 가슴을 건드렸다. 익숙해진다는 말은 계속한다는 말처럼 들렸다. 정임은 급히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마트 앞에 또 그 검은 차가 보였다. 이번엔 조금 더 가까웠다. 차 문이 열리지는 않았다. 대신 차 안에서 휴대폰 불빛이 잠깐 반짝였다. 누군가 사진을 찍는 듯 했다. 정임은 숨이 막혔다. 속으로 생각했다. 나를 찍고 있어. 왜? 내가 뭘 했다고? 그녀는 뛰듯이 약국으로 향했다. 약국 앞에 도착하자마자 김 씨가 문을 열고 나왔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정임 씨, 아까 어떤 남자가 왔어. 정임의 눈이 커졌다. 누구요? 김 씨는 낮게 말했다. 정장 입은 사람. 애를 봤냐고, 혹시 그 아이가 있냐고.
정임은 몸이 굳었다. 당신이 뭐라고 했어요? 없다고 했지. 근데 그 사람 눈빛이 이상했어. 정임은 약국 안쪽으로 들어갔다. 도윤은 작은 요람에서 잠들어 있었다. 정임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렸다. 속으로 생각했다. 찾는 사람이 생기면 돌려줘야 한다고 했지. 그런데 찾는 사람이 버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 정임은 도윤의 이불을 고쳐 덮으며 처음으로 뚜렷한 두려움을 느꼈다. 누군가가 아이를 찾는 게 아니라 아이를 회수하러 온 느낌이었다. 정임은 그날 밤 도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약국 뒷방에서 김 씨와 마주 앉았다. 커피는 식었고 김 씨는 담배 대신 손가락을 계속 문질렀다. 정임 씨, 솔직히 말해봐. 그날 왜 신고 안 했어? 정임은 컵을 잡았지만 마시지 못했다. 나도 몰라요. 그냥 그 애가 너무 차가웠어요. 내가 신고하고 기다리는 동안 죽을까봐.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건 이해해. 근데 지금부터는 달라. 정임은 눈을 내리깔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지금부터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 구간이야. 김 씨가 말했다. 경찰이 다시 오면 어떻게 할 거야? 정임은 목이 잠겼다. 절차 밟는다고 했어요. 절차 밟으면 내가 엄마가 되는 거야? 정임은 대답을 못했다. 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혹시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짐작가? 정임은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매달의 뒤, Y만. 김 씨는 조용히 말했다. 아까 정장남이 말했어. 우리가 찾는 아이가 여기 있다고. 정임은 숨이 멎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가요? 한 명이 아니야. 조직처럼 말하더라. 정임은 손이 떨려 컵이 달그락거렸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주운 게 아기가 아니라 사건이었어. 정임은 갑자기 오 형사의 말이 떠올랐다. 그냥 유기만은 아닐 수 있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말했다. 김 씨 나 아이를 돌려줘야 해요? 김 씨는 정임을 똑바로 봤다. 돌려줘야 하는 건 법이 결정해. 근데 정임 씨, 법보다 먼저 물어봐야 할 게 있어. 정임은 눈을 들었다. 뭔데요? 그 사람들이 정말 아이를 위해서 찾는 거냐? 정임은 대답 대신 도윤이 있는 쪽을 바라봤다. 도윤은 잠든 채로 손을 꼼지락거렸다. 정임은 속으로 말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누가 아이를 위해서 찾겠어. 버린 사람이면 더더욱. 그녀는 결심을 굳히려 했지만 마음은 계속 흔들렸다. 그때 김 씨 휴대폰이 울렸다. 김 씨가 받자 짧은 말만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경찰이 다시 온대. 정임은 숨을 삼켰다. 지금요? 김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임은 도윤을 안았다. 아이의 체온이 이제는 따뜻했다. 그 따뜻함이 오히려 그녀를 더 두렵게 했다. 따뜻해졌다는 건 더 잃기 싫어진다는 뜻이었으니까. 오 형사는 약국 앞에 조용히 섰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옆에 젊은 순경이 한 명 더 있었다. 정임은 문을 열기 전에 한참을 숨을 골랐다.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 숨이 짧아졌다. 김 씨가 낮게 말했다. 정임 씨, 도망치지 마. 정임은 도윤을 더 꼭 안았다. 문을 열자 오 형사가 바로 말했다. 한정임 씨, 아이 상태 확인하러 왔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 형사는 도윤을 보았다. 도윤은 잠에서 깼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임의 목을 꼭 붙잡고 있었다. 오 형사는 한 발 다가오려다가 멈췄다. 아이가 낯선 사람을 본능적으로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정임은 그 눈빛을 보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는 나를 안전이라고 알고 있어. 오 형사가 서류를 꺼냈다.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임시 보호자 신청을 하려면 서류를 작성하셔야 해요. 정임은 침을 삼켰다. 하면 제가 키울 수 있어요? 오영사는 현실적인 톤으로 말했다.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 주거, 건강. 그리고 아이의 친가족이 나타나면 상황이 바뀝니다. 정임은 입술을 떨었다. 그 사람들이 나타나면 전 끝인가요? 오영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끝이라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정임은 그 말을 듣고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쉬운 길은 애초에 없었다. 정임은 도윤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도윤이 정임의 손가락을 꽉 잡았다. 정임은 오영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서류 주세요. 오영사의 눈썹이 아주 조금 올라갔다. 결심하신 겁니까?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제가 엄마 할게요. 말이 나오자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무너졌다. 동시에 다른 무언가가 세워졌다. 속으로 생각했다. 엄마가 될 자격 같은 건 모르겠어. 그런데 도망치진 않을 거야. 오영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정임은 펜을 잡았다. 펜촉이 종이에 닿기 직전 손이 잠깐 떨렸다. 그때 약국 밖에서 검은 차가 천천히 지나갔다. 창문이 잠깐 내려갔고 그 안에서 누군가 정임을 똑바로 바라봤다. 정임은 그 시선을 보며 펜을 더 세게 쥐었다. 그리고 도장을 찍듯 서명했다. 그 순간부터였다. 이건 단순한 보호가 아니었다. 누군가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소리였다. 도윤이 10살이 되던 날이었다. 정임은 달력을 한 번 더 확인했다. 날짜는 틀림없었다. 그런데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생일이라고 적어놓은 글자가 어색하게 느껴졌다. 아이를 데려온 날은 기억하지만 태어난 날은 몰랐다. 그래서 정임은 임의로 하루를 골랐다. 가장 춥지 않았고 비도 오지 않았던 날. 아침부터 도윤은 분주했다.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앞치마를 두르고 바닥을 쓸었다. 정임은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다. 아이는 늘 먼저 움직였다. 부탁하기도 전에 알아서 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저 나이에 저렇게 눈치 볼 일은 없는데. 정임은 괜히 목소리를 높였다. 야, 그만 좀 해. 너 학교 갈 준비나 해.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오늘 급식에 케이크 나온대. 그 말에 정임은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다. 집에서 해주지 못하는 걸 학교가 대신해주는 느낌이 들었다. 도윤이 문을 엄마, 나서며 다녀올게요. 말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엄마, 나 빨리 올게. 정임은 잠깐 엄마 멈칫했다. 다녀올게요. 엄마라는 그래, 조심히 말은 다녀와. 여전히 낯설었다. 응.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다녀올게요. 문이 닫히자 그래, 조심히 가게 다녀와. 안이 조용해졌다. 정임은 그 조용함 속에서 엄마, 문득 다녀올게요. 깨달았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아이가 어느새 아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엄마, 시간이 다녀올게요. 자신 편이 그래, 아니라는 조심히 사실을. 다녀와. 학교 공개 수업 날이었다. 정임은 엄마, 평소보다 다녀올게요. 단정하게 그래, 옷을 조심히 입었다. 다녀와. 머리도 감고 구두도 신었다. 엄마 교실에 들어서자 학부모들이 빽빽이 앉아 있었다. 정임은 가장 뒤쪽 자리에 앉았다. 괜히 눈에 띄고 싶지 않았다. 도윤은 발표를 맡았다. 칠판 앞에 서서 또박또박 읽어내려갔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제 꿈은 사람들을 기억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교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선생님이 웃으며 물었다. 왜 그런 꿈을 가졌니? 도윤은 잠깐 생각하다 말했다. 잊히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서요. 그 말에 몇몇 어른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다. 속으로 생각했다. 저 애는 잊히는 걸 무서워하는구나. 수업이 끝나고 복도에서 학부모들이 모였다. 아이가 참 차분하네요. 어디 닮았어요?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정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불편했다. 닮았다는 말은 늘 따라오는 질문을 데려왔다. 아빠는? 집안은? 그때 한 여자가 말했다. 눈매가 남다르네. 그냥 동네 아이 같지가 않아. 정임은 그 말에 몸이 굳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 말 왜 이렇게 귀에 걸리지? 도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정임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이 유난히 따뜻했다.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밥을 먹던 중이었다. 반찬은 늘 먹던 것들이었다. 도윤은 젓가락질을 하다 말고 정임을 바라봤다. 엄마. 정임은 고개를 들었다. 응?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물었다. 나 아빠는? 젓가락이 그릇에 닿으며 소리가 났다. 정임의 손이 멈췄다. 속으로 생각했다. 결국 이날이 오는구나. 정임은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시간을 벌고 싶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학교에서 다들 아빠 얘기해서. 정임은 아이를 보지 못했다. 시선을 테이블 위에 고정했다. 아빠는 없다고 했잖아.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냥. 그 말이 더 아팠다. 그냥이라는 말 속에 수많은 질문이 묻혀 있었다. 정임은 식탁을 정리하며 말했다. 사람은 꼭 아빠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그 말이 아이를 위한 건지 자신을 위한 건지 알 수 없었다. 도윤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그날 밤 평소보다 말없이 숙제를 했다. 정임은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숨기고 있는 게 아이를 지키는 걸까? 나를 지키는 걸까? 텔레비전을 켜둔 채 가게 정리를 하던 중이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갑자기 귀에 걸렸다. 10년 전 발생한 유기 및 실종 아동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정임은 리모컨을 쥔 손을 멈췄다. 화면에는 흐릿한 CCTV 화면과 함께 오래된 골목 사진이 나왔다. 익숙한 풍경이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설마 아니겠지. 기자는 이어서 말했다. 당시 기록이 불완전했고 제보가 추가로 들어오면서 정임은 소리를 줄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사진 속 골목은 바로 그날 밤 자신이 서 있었던 곳과 같았다. 그 순간 도윤이 가게로 들어왔다. 엄마, 뉴스 뭐야? 정임은 황급히 리모컨을 눌렀다. 화면이 꺼졌다. 아무것도 아니야. 도윤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정임의 얼굴을 잠깐 바라봤다. 아이의 눈이 예리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다 보였겠지. 내가 숨기는 얼굴. 정임은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잤다. 10년 전 골목의 냄새와 소리가 다시 살아났다. 마치 시간이 뒤로 흐르는 것처럼. 정임은 새벽에 일어나 장롱을 열었다. 가장 안쪽 잘 쓰지 않는 상자를 꺼냈다. 테이프가 누렇게 변해 있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담요, 아기용 양말, 그리고 작은 메달이 있었다. 뒤, Y. 정임은 메달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여전히 차갑고 가벼웠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걸 왜 아직도 가지고 있지? 그녀는 메달을 다시 넣으려다 멈췄다. 뒷면을 자세히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빛에 비추자 아주 희미한 흠집이 보였다. 정임은 숨을 죽이고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글자처럼 보이는 흔적. 완전히 지워진 이름 같았다. 그 순간 자신이 아이의 과거를 모른 척해왔다는 사실이 선명해졌다.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묻지 않았어. 알고 싶지 않았으니까. 상자를 닫는 손이 무거웠다. 이건 추억이 아니라 증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윤학교에서 공지가 나왔다. 지역재단에서 주최하는 장학 행사였다. 아이들 중 몇 명이 추천을 받았다.
도윤의 이름도 있었다. 정임은 종이를 읽다가 멈췄다. 강태훈 재단.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분명 처음 보는 이름이었다. 그런데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다. 속으로 생각했다. 왜 이 이름이 싫지? 행사날 큰 강당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정장을 입은 어른들, 카메라, 플래카드. 도윤은 단정한 옷을 입고 무대 아래에 앉아 있었다. 정임은 뒤쪽에서 지켜봤다. 그때 단상 위로 올라온 남자가 있었다. 나이는 중년쯤, 말끔한 얼굴, 부드러운 미소. 그가 도윤을 보는 순간 시선이 잠깐 멈췄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그러나 정임은 그걸 놓치지 않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왜 저 사람은 애를 그렇게 받지?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질 때였다. 정임은 도윤의 손을 잡고 나가려 했다. 그때 누군가가 길을 막았다. 중년의 여자였다. 차분한 옷차림, 흔들리는 눈. 혹시 그 아이 어머니세요? 정임은 본능적으로 도윤을 뒤로 숨겼다. 왜요? 여자는 잠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아이 이름이 도윤이 맞죠? 정임의 심장이 크게 울렸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걸 어떻게 알아? 누구세요? 여자는 고개를 숙였다.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곧 다시 찾아올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정임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다. 도윤이 물었다. 엄마 아는 사람이야? 정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 여자의 뒷모습을 보며 확신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은 말이 없었다. 평소라면 행사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날은 창밖만 바라봤다. 정임은 아이의 얼굴을 흘끗 보았다. 아이는 생각에 잠긴 얼굴이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아이도 느끼고 있어. 뭔가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정임은 받지 않았다. 잠시 후 메시지가 왔다. 그날 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임은 휴대폰을 쥔 채 움직이지 못했다. 도윤이 말했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 서류 다시 낸대. 정임은 고개를 돌렸다. 무슨 서류? 출생 관련된 거. 정임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날 밤 정임은 불을 끄지 못했다. 도윤이 잠든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속으로 생각했다. 10살이면 진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나이구나. 그녀는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다. 이 아이의 과거가 이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걸. 정임은 약속하지 않은 장소에서 그 여자를 다시 봤다.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여는 순간이었다. 문 앞에 서 있던 여자는 전날 행사장에서 보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옷차림은 수수했지만 얼굴은 더 초췌해 보였다. 여자는 먼저 고개를 숙였다. 놀라게 해서 죄송해요. 정임은 문 손잡이를 놓지 않은 채 서 있었다. 도망칠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 그냥 지나칠 수는 없겠구나. 무슨 일이세요? 여자는 잠시 주변을 살폈다. 가게 안에는 아직 손님이 없었다.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임은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 하세요. 여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아이 잘 크고 있죠? 그 말에 정임의 어깨가 굳었다. 누구 아이 말하는 겁니까? 여자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눈가가 떨렸다. 도윤이요. 정임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름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 진짜로 알고 있다. 가게 안쪽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여자는 손을 모으고 풀었다를 반복했다. 정임은 일부러 물컵을 채웠다.
시간을 벌고 싶었다. 당신이 누구인지부터 말해요. 여자는 고개를 숙였다. 윤서연이에요. 정임은 그 이름을 마음속에서 굴려봤다. 아무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게 왜 여기까지 와야 할 이름이죠? 윤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다. 저는 그 아이를 낳은 사람입니다. 정임은 바로 반응하지 않았다. 놀라움보다 피로가 먼저 왔다. 속으로 생각했다. 결국 이 말이 나오는구나. 그래서요. 윤서연은 눈을 들었다. 데려가려고 온 건 아니에요. 그 말이 오히려 정임을 더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럼 뭘 하러 왔죠? 윤서연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살아있는지만 확인하려고요. 윤서연의 이야기는 짧았지만 무거웠다. 10살 전 아이를 낳자마자 병원 기록에서 이름이 사라졌다는 말. 아이는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았다는 말. 그날 밤 아이를 안고 병원을 나왔어요. 윤서연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놓고 왔어요. 정임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그게 버린 거죠. 윤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살리려고요. 그 말에 정임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아이가 거기 있으면 존재 자체가 위험했어요. 윤서연은 눈물을 삼켰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웠어요. 정임은 그 표현이 마음에 박혔다. 속으로 생각했다. 버림보다 더 잔인한 말이 있네. 윤서연이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오영사가 가게로 들어왔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서류 가방을 든 남자가 함께였다. 한정임 씨,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정임은 의자를 끌어당겼다. 또 무슨 일이죠? 오영사는 서류를 펼쳤다. 10년 전 그 유기 사건, 단순 유기가 아닐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임의 손이 무릎 위에서 굳었다. 무슨 말이에요? 출생 기록이 의도적으로 누락된 정황이 있어요. 그 말에 정임은 윤서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속으로 생각했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어. 오영사는 덧붙였다. 그리고 이 아이를 찾는 쪽이 있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학교에서 늦게 돌아왔다. 평소엔 곧장 가게로 오던 아이였다. 왜 이렇게 늦었어? 도윤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학교에서 어떤 아저씨가 왔어. 정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저씨? 응. 나한테 이것저것 물어봤어. 정임은 목소리를 낮췄다. 뭘? 도윤은 잠깐 망설이다 말했다. 집에 뭐가 있는지, 엄마는 무슨 일 하는지. 정임은 아이의 얼굴을 살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미 시작됐어. 그 사람 이름 뭐래?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안 말해줬어. 저녁 무렵 정임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엔 받지 않을 수 없었다. 한정임 씨죠. 차분한 남자 목소리였다. 우리는 아이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정임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확인이요? 회수 절차에 앞서서요. 그 단어가 귀에 박혔다. 아이를 물건처럼 말하지 마세요. 남자는 감정 없이 말했다. 감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정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찾는 게 아니라 되찾는 것도 아니야. 그날 밤 도윤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갑자기 물었다. 엄마. 정임은 아이를 보았다. 나 원래 여기에 있던 애야? 정임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게 무슨 말이야? 도윤은 이불 끝을 잡고 말했다. 아저씨가 그랬어. 내가 없어졌던 아이라고. 정임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아이가 제일 먼저 다치고 있어. 정임은 아이를 안았다. 넌 지금 여기 있어. 도윤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정임은 그날 밤 혼자 앉아 있었다.
상자 속 메달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뒤, Y. 윤서연의 말, 오영사의 말, 전화 속 목소리가 겹쳐졌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는 모른 척할 수 없어.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마주하기로. 창밖에서 차 소리가 멎었다. 누군가 집 앞에 섰다. 초인종이 울렸다. 정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문 여세요. 이제는 이야기할 때입니다. 정임은 문을 열지 않았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고 이번에는 길게 이어졌다. 문 너머의 기척은 조급하지 않았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의 태도였다. 정임은 숨을 고르고 체인을 걸었다. 문을 조금 열자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다. 한정임 씨. 앞에 선 남자는 낮고 단정한 목소리였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우리는 강태훈 재단에서 나왔습니다. 정임의 얼굴이 굳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드디어 이름을 꺼내는구나. 무슨 일로요? 남자는 종이를 꺼냈다. 아이의 신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협조하시면 서로 편해집니다. 정임은 문에 기대 서 있었다. 협조 안 하면요. 남자는 미소를 지웠다. 절차대로 갑니다. 그 말은 협박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가게 안 테이블에 앉아 남자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아이의 현재 보호 상태는 불안정합니다. 정임은 손을 무릎 위에 얹었다. 제가 키우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아닙니다. 남자는 서류를 밀어놓았다. 금액이 적힌 종이었다. 이사, 전학, 생활비. 전부 보장합니다. 정임은 숫자를 보지 않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사람을 숫자로 부르는 데엔 익숙한 얼굴이네. 아이만 넘기면 당신 인생은 그대로 두죠. 정임은 고개를 들었다. 아이 인생은요? 남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 최선의 환경을 제공할 겁니다. 정임은 그 말을 듣고 확신했다. 이 사람들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그날 오후 도윤은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무슨 일 있었어? 도윤은 가방을 내려놓고 말했다. 오늘 학교에 또 왔어. 정임의 심장이 조여왔다. 누가? 어른들. 나한테 좋은 데 갈 수 있다고 했어. 정임은 아이의 손을 잡았다. 뭐라고 했는데?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진짜 엄마가 있다고. 그 말이 방안을 무겁게 눌렀다. 속으로 생각했다. 어른들이 아이를 설득하고 있어. 도윤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엄마, 내가 가면 엄마는 편해져? 정임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이의 질문은 너무 정확했다. 그날 밤 정임은 혼자 울었다. 소리를 내지 않았다. 울음이 아이에게 닿을까봐 입을 막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붙잡는 게 아이를 위한 걸까? 머릿속엔 수십 가지 장면이 스쳤다. 아이가 넓은 집에서 웃는 모습, 자신 없이 살아가는 모습.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윤서연이었다. 그 사람들 왔죠? 정임은 짧게 대답했다. 네. 윤서연은 한참 말이 없었다. 저도 그 선택을 했었어요. 정임은 눈을 감았다. 그래서 이렇게 됐죠. 다음 날 박미자가 가게로 들어왔다. 평소보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정임아, 나 그날 생각났어. 정임은 고개를 들었다. 무슨 날? 그 골목. 검은 차? 박미자는 낮게 말했다. 그날 밤 애 우는 소리 듣고 나갔는데 차가 서 있었어. 정임의 숨이 멎었다. 번호판은? 기억나. 메모해뒀어. 정임은 그 종이를 받으며 손이 떨렸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말이 아닌 증거야.
오영사는 자료를 책상 위에 늘어놓았다. 병원 기록이 조작됐습니다. 정임은 윤서연을 바라봤다. 아이 출생 시각과 담당자가 바뀌어 있어요. 윤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때 지시가 있었어요. 누가? 윤서연은 힘겹게 말했다. 강태훈. 그 이름이 방안을 가로질렀다. 속으로 생각했다. 결국 여기로 오는구나. 오영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퍼즐이 맞습니다. 정임은 가게 문을 닫았다. 평생 처음이었다. 그녀는 방송국 앞에 섰다. 손에 쥔 서류 봉투가 무거웠다. 익명 제보 가능합니다. 직원의 말에 정임은 고개를 저었다. 이름 걸고 하겠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숨으면 또 누군가 다친다. 인터뷰는 짧았지만 정확했다. 아이의 이야기, 기록, 증언. 카메라 불이 꺼졌을 때 정임은 다리가 풀렸다. 괜찮으세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그날 밤 가게 유리창이 깨졌다. 정임은 소리에 놀라 뛰쳐나왔다. 바닥엔 돌멩이 하나가 굴러다녔다. 도윤은 안쪽에서 울고 있었다. 엄마. 정임은 아이를 끌어안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물러서면 이 아이는 또 지워진다. 밖에서는 검은 차가 천천히 멀어지고 있었다. 정임은 아이의 등을 두드리며 속삭였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선언이었다. 아침 뉴스 화면에 강태훈의 이름이 흘렀다. 자막은 짧았지만 무거웠다. 출생 기록 조작 의혹. 재단 관계자 참고인 조사. 정임은 소리를 줄인 채 화면을 바라봤다. 손에 쥔 컵이 식어갔다. 속으로 생각했다. 결국 세상에 나왔네. 전화가 끊임없이 울렸다. 기자, 모르는 번호, 끊긴 통화. 정임은 받지 않았다. 도윤이 옆에서 조용히 아침을 먹고 있었다. 아이는 화면을 보지 않았다. 대신 숟가락을 천천히 움직였다. 정임은 그 모습이 더 아팠다. 아이가 이미 많은 걸 알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그날 오후 강태훈이 직접 연락해왔다. 번호는 숨기지 않았다. 한정임 씨. 목소리는 차분했다. 원하는 게 뭡니까? 정임은 잠시 말을 고르다 말했다. 아이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세요. 강태훈은 짧게 웃었다. 그 자리는 제가 정합니다. 정임의 시선이 도윤에게 갔다. 아이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은 아직도 아이를 자리로만 보는구나. 강태훈은 조건을 꺼냈다. 아이만 넘기면 당신 인생은 지켜드리죠. 정임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이 인생은요? 통화는 그 말로 끝났다. 그날 밤 정임은 도윤을 앉혀 놓았다. 더 미룰 수 없었다. 도윤아. 아이의 눈이 정임을 향했다. 너에겐 너를 낳은 사람이 있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정임의 숨이 막혔다. 언제부터? 조금씩.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그래도 엄마는 엄마잖아. 정임은 아이를 끌어안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는 이미 선택하고 있었어. 조사실에서 윤서연은 펜을 들고 있었다. 손이 떨렸다. 서류에는 친권 포기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직원의 질문에 윤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한 번 도망쳤으니까요. 서명은 짧았다. 그러나 그 순간 윤서연의 어깨가 크게 내려앉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낳은 건 나였지만 남은 건 저 사람이었어. 법정은 조용했다. 아이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남아 있었다. 도윤은 단상 앞에 섰다. 키가 닿지 않아 발돋움을 했다. 누구와 살고 싶습니까? 도윤은 정임을 바라봤다. 잠시, 아주 잠시였다. 엄마요.
짧은 대답이었다. 그러나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이유는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가 말했다. 나를 버리지 않았으니까. 강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감정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판사는 차분히 말했다. 가족은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정임은 그 말을 들으며 손을 꼭 쥐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는 내가 버티는 시간이야. 결정은 즉시 내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했다. 며칠 뒤 임시보호연장이 확정됐다. 정임은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기쁨보다 피로가 먼저 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이 물었다. 엄마, 나 진짜 여기 있어도 돼? 정임은 아이의 손을 잡았다. 넌 처음부터 여기 있었어. 그 말에 도윤의 손에 힘이 들어왔다. 아침 햇살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정임은 밥을 짓고 도윤은 김을 꺼냈다. 평범한 소리들이 집을 채웠다. 정임은 아이를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다. 이 싸움의 끝은 승리가 아니라 일상이라는 걸. 도윤이 말했다. 엄마. 정임은 고개를 들었다. 오늘도 같이 있어? 정임은 잠시 웃었다. 오늘도 내일도. 속으로 생각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구나.